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코인 위클리 시작합니다. 저희 코인 위클리는 모든 종류의 코인을 평가하는 시간인데요. 시청자와 재단 모두 분석 신청이 가능합니다. 프로젝트의 상장과 성공이 목표인데요. 또 시청자분들에게는 비상장 코인 초기 투자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 김형석 민티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예. 어떤 이유로 방문을 하셨나요? 지난주에 이 싱가포르에서 지난주 목요일 4월 6일이었죠. 굉장히 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. 네. 이 싱가포르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이 디지털 자산, 특히 블록체인 업체들의 어떤 메카와도 같은 네. 그런 나라로 또 여겨지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원페임과 또 싱가포르의 대표 패션 교육기관 레퍼스 컬리지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이 패션 스쿨이 있습니다. 네. 이 두 곳이 패션 NFT 런치패드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행사가 있었거든요. 이 행사에 또 아주 감사하게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. 저기 자료화면 보시면 네.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그 레퍼스 컬리지 관계자분,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원페임의 제임스 홍 대표님이거든요. 저 두 분이 이런 어떤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또 체결을 하면서 이 어떤 뭐 패션 그리고 주얼리 디자이너를 위한 새로운 웹3 기회를 열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 아래에 같이 협약을 맺은 행사에 참석하고 온 것입니다. 네, 자,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 허브이기도 한데요.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 싱가포르의 규제가 일본처럼 엄격해질 것이다,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로 인해서 두바이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시니까 상황이 어땠나요? 최근 들어서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 회사들 뭐 업계에서는 재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네. 이 재단들이 자국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가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녹록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 규제가 좀 덜 심한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뭐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만 따로 싱가포르에 설립을 해두고 한국에서 또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. 네.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뭐 국부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유출, 아니면 인재의 유출 이런 굉장히 병폐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두바이가 약간 이런 디지털 자산 그리고 네.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서 좀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이 싱가포르이 이 디지털 자산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곳이냐? 어려운 곳은 맞아요. 왜냐하면 이 규제가 그만큼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규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정도의 회사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 투자자에게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건실하게 재단을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.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오해가 생긴 사안이기도 한데요. 네.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싱가포르이 더 이상 어떤 이 디지털 자산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없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그만큼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이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요건만 충족을 해서 네. 제대로 사업을 운영을 해 나간다라면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겠죠. 네네.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업무 협약식에 참여한 페임 재단 같은 경우에는요. 페임은 그 싱가포르 현지의 RHT 그룹이 있습니다. 네. 굉장히 큰 그룹인데요. 여기와 이 그룹의 어떤 뭐 소속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싱가포르의 법인 설립뿐만이 아니라 각종 필요한 행정 처리를 전부 다
마친 상태입니다. 네.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싱가포르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요즘 더 어떤 좀 촘촘하게 네.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라는 환경 속에서 음. 이 재단은 그런 재단들 그런 어떤 규제들에 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공격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네. 여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의 어떤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많이 좀 사라졌다.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법인을 정식적으로 설립을 해서 사업을 이 정도로 크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일반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이 코인을 소개하기가 굉장히 또 용이해졌다라는 네. 거죠. 그리고 이 규모라든지 어떤 흥행성,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 요소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첫 번째가 흥행성, 두 번째가 리스크가 얼마나 있느냐. 근데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페임 재단에서는 전부 잡아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싱가포르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또 반면에 그만큼 더 안전성은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앞서 잠시 언급을 하셨던 페임 재단, 이번에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지 궁금한데 그 전에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페임 재단이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먼저 언급을 해주시죠. 네, 이 페임 같은 경우에는 전통 패션 산업의 패션 디자이너가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로 특히 요즘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각종 블록체인에 기반한 사업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죠. 네. 그리고 그만큼 또 이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무리 없이 수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아티스트가 패션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어떤 확장성을 보장함으로써 웹3 기반의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위한 디지털 패션 아이템을 공급 그리고 판매하는 하이퍼 커넥티드 패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패션 아이템 이런 걸 구매하는데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에서 어떤 보상이나 스테이킹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 또 페임 토큰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전체적인 개요를 봤을 때 이번에 진행했던 행사, 레플스 컬리지하고 진행하는 행사가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이번에 특히 이 NFT 런치패드와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저도 실제로 가서 보고 느낀 사안이지만 단순히 제가 그냥 뭐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선보였던 또 시연했었던 메타버스에 기반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까지 메타버스 기업이다 혹은 NFT 기업이다라면서 이 블록체인 기업을 표방했던 이런 기업들 보면 사실 조악하기가 그지없거든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3D 이미지 렌더링이라든지 움직이는 동영상이 막 뚝뚝 끊기는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기술이 없다 혹은 메타버스가 아직 너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고도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. 반대로 이번에 페임과 이 레플스 컬리지 사이에서의 어떤 파트너십 체결 간의 중간중간에 선보였던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여줬던 NFT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이 NFT에 기반이 되는 디자이너들의 어떤 패션 의류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준비를 또 많이 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특히 요즘 이 거래소들에 상장되는 어떤 뭐 P2E라든지 NFT 상품들 보게 되면 뭐 저런 걸 좀 상장을 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페임에서 준비했던 각종 행사와 그 안에 부대 이미지들, 동영상들 그리고 기술력들 또 참여하신 분들 행사에 또 와주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이 재단 자체가 굉장히 사실 뭐 이 코인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앞으로
좀 더 진행되는 사항을 더 봐야겠죠. 네.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가격 예측에 연결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정성 있게 안정성 있게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건 충분히 좀 느낄 수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패션과 NFT의 만남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사실 아직까지는 위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뭐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패션 업계가 예전처럼 이렇게 호황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MOU의 효용성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이 재단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일반 기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뭐 사회 공헌이라든지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충분히 또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제가 이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. 분명히 이 재단이 이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최근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패션 업계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. 그 이유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. 사람들이 밖에 나갈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. 나갈 일이 없는데 굳이 뭐 새 옷을 산다거나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겠죠. 그런 상황에서 이 패션 디자이너들 특히 이 싱가포르의 레퍼런스 컬리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하나의 대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패션 전문 학교입니다. 여기에서 정말 수년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패션 하나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낸 학생들이 설 기회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. 이 코로나 때문에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통 패션 산업의 패션 디자이너가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로 어떤 뭐 커리어 전환을 한다라든지 네. 아니면 뭐 기존에 자기가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이 디지털 패션 분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네.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에게도 혹은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단의 어떤 굉장히 큰 사회적 공헌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단순히 이게 패션 디자이너들에게만 좋은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. 네. 일단 이 플랫폼 그리고 패션 메타버스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력 좋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 수 있을 만한 어쨌든 이 NFT도 예뻐야 산다라는 겁니다. 사람들이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레퍼런스 컬리지의 굉장히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 이번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업무 협약을 같이 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이 페임 유니버스도 굉장히 큰 어떤 효용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. 사실 이런 학생들을 끌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 페임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또 유명하고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고 혁신적인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 업무 협약 시기 파트너십 체결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NFT도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디자이너들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최신의 어떤 특히 요즘 MZ 세대가 굉장히 또 이 패션 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디자이너들 특히 갓 졸업한 학생들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이 이 페임 유니버스에 지대한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김영석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상장에 적합한 코인이라고 보십니까? 일단은 상장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겠죠. 네. 기존의 거래소들이 상장을 했었던 코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코인은 어떻냐라는 분야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그런 어떤 비교적인 분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코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네. 이 코인이 상장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?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이 된다면 사실 상장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첫 번째로 기존의 이 거래소들이 NFT 관련해서 상장을 하는 코인들에 비해서 이 페임 유니버스가
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라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기술성이라든지 법률성.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기술과 법률이거든요. 네. 이 기술 법률을 따져봤을 때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랫폼 운영 기술력 분명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. 특히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법무법인과 굉장히 큰 싱가포르의 RHT라는 법무법인과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.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.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뭐 리걸 오피니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 법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.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저도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네. 일단은 정말 확실하게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네. 나중에 이 증권성 토큰 이슈에도 네. 전혀 걸릴 문제가 없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분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객관적으로 페임 토큰을 보았을 때 이게 네. 상장이 가능하냐 안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 흥행성과 리스크 네.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 상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 뭐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단점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는 있겠습니다. 네. 하지만 뭐 어느 코인이나 다 그렇듯이 단점이 없는 코인은 없다라고 봐야 하거든요. 뭐 일부 또 수정하고 고도화하고 지금 페임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들어 놓고 마무리 어떻게 좀 계속해서 발견되는 어떤 뭐 수정할 점이 있다라면 수정을 할 능력이 충분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거래소는 상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네.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페임 NFT가 흥행성과 리스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고 또 이 페임 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, 법률적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상장에 적합한 코인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 페임 NFT와 기타 다른 NFT 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? 일단은 저희가 아까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옷 그리고 이 디자이너들이 직접 NFT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네. 다른 NFT들과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또 익숙하게 알고 있는 NFT라고 한다면 이 오픈시에 상장이 된 뭐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이런 이미지들 네.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사실 이 그림을 본다면 정말 뭐 8비트의 네. 그림으로서 똑같은 이미지들이 아이템만 뭐 모자라든지 안경, 액세서리들 이런 것만 바뀌어가지고 거의 복사해서 찍어내다시피 네. 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. 하지만 이 페임 유니버스의 NFT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뭐 퀄리티에서부터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 토큰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사실 작년 이후로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코인이 갑자기 폭락을 했을 때 네. 혹은 재단의 어떤 비위 행위로 인해서 가격의 폭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.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작년에 굉장히 크게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? 네. 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서 페임은 그럴 일이 절대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단순히 NFT를 구매해서 소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NFT를 통해서 뭐 보팅이라든지 NFT 구매, 스테이킹, 일드 파밍 등 다양한 다오 참여 및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점에 있어서 어떤 기능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고 흥행성 이런 부분들도 모자람 없이 확보를 한 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페임 유니버스의 NFT 사업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파트너를 늘려나가고 또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좀 더 새로운 디자이너와 패션 업계의 확장성을 또 약속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어떤 뭐 기대도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자, 퀄리티와 재단의 안전성, 신뢰성까지 확보된 페임 NFT. 자, 그렇다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이 페임
토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타까운 게 거래소에 상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. 네. 특히 이건 단순히 재단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NFT를 또 다루고 있는 코인을 상장을 시켰을 때 거래소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이나 거래량 그리고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성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좀 빨리 상장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어떤 개인적인 좀 욕심이 있을 수 있고요. 네. 뭐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 가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굳이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 상장 전이기도 네. 하고요. 상장이 되고 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 얼마나 큰 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뭐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니까 하지만 상장이 되고 나면은 보다 더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. 특히 이 웹3에 대해서 재단 자체가 굉장히 또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변화되는 블록체인 시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 산업에 있어서 페임 유니버스가 좀 선두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위클리 1부에서는 패션 NFT 메타버스 플랫폼 페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